예, 부동산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위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고점 우려를 또다시 표현한 건데요. 시장에선 거래 절벽에 따른 소수의 거래 건수가 시세를 좌우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 연결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팬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거듭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한은이 하반기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 것도 홍 부총리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서울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은 재건축, 교통 여건 등 개발 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며 기대 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집값 꼭지론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오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 거래 빙하기라는 단어도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장의 서울 쪽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시작됐고 여전히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매매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3,5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1,200여 건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거래 급감 분위기를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최근 140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전달보다는 100건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평소 거래량이 많았던 강서구와 노원구 역시 저조합니다. 강서구는 지난달 263건을 기록해 전달보다는 100건 이상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1,129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원구 역시 지난해 6월 1,722건을 기록했었는데 지난달엔 355건의 거래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송파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 1,134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엔 단 147건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이랑 비교하니까 큰 차이가 보이네요. 거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이 적으니까 집값이 밀어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이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서울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은 평소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건 흐름상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 거래 현황을 찾아봤는데요. 월별 거래가 한두 건 정도 이뤄진 곳이 많았습니다. 좀 눈여겨볼 부분은요. 이 한두 건 거래가 그 단지 시세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거래 자체가 기존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될 매매 거래는 당연히 이 시세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동 이편의 세상 신촌 2단지 전용 면적 84.98제곱미터를 보면 지난 9일 1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평형은 지난 5월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두 달 새 1억 5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특히 6월에도 이 단지에선 비슷한 평형이 한 건만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한 건의 거래가 단지 시세의 기준이 된 겁니다. 또 노원구 상계동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를 보면 지난 5일 전용 면적 59.996제곱미터가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이 지난 5월엔 9억 원에 거래돼 3천만 원이 뛴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단지는 지난달엔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이 한 건의 거래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강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화동 마곡 경남 아너스빌은 지난 6월 전용 면적 59.91제곱미터가 8억 2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달엔 7억 4,500만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면 한 달 새 6천만 원 정도가 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59.91제곱미터는 지난달 처음으로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결국에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한 달에 한두 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격이 상승했다면 단지 상승을 견인을 한 거고요. 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합니까? 네, 아파트 거래가 당분간 활기를 되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실입주까지 대기 수요자로서
전세나 월세 사이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3기 신도시에 6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약 6만 세대 이상이 일단 대기 수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부터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일단 거래량이 크게 늘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 수석 전문위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가격이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상반기처럼 거래량 감소하는 가운데 거래가 되는 가격들은 호가로 좀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우선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이 대기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세입자 조건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시장 상황이 거래 절벽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 이후 변화될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심리도 시장에 반영돼 올 하반기에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의 매매 거래가 호가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집값 상승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봤고요.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